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웬타로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제가요. 우리 관계에 앞으로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주제에 해당하는 분들 대상 선택은 사실 자유예요. 내가 이 리딩을 선택했을 때 우리 관계에 대해서 연애운에 대입을 하셔도 되고 친구 관계 대입을 하셔도 되고 뭐 지인 뭐 아니면 뭐 가족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군가 뭐 짝사랑하는 누군가 뭐될 수는 있는데요. 제가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먼 사람 있죠. 그러니까 혹시 몰라요. 사실 정말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가리는 것도 웃기긴 하지만 내가 너무 나랑 말도 안 되게 연이 이어질 수가 없는 누군가를 생각하고는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듣는 건 사실 내 마음이긴 해요. 근데 그것에 너무 몰입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나랑 연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어떤 연예인을 대입하고 그 사람과 나를 대입해서 이 리딩을 본다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헤어지고 서로 아무것도 몰라요. 몰라. 아무 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번호고 뭐고 다 몰라. 아무것도 몰라. SNS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이 사람과 내가 우리 관계 어떻게 될까? 이 사람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너무 먼 어떤 연고가 없는 어떤 관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나와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조금은 어떤 나와 연락이 닿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대입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앞부분에 늘 이렇게 인트로에 오늘 이 리딩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해요라고 말씀드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제너럴이니까 뭐 그러겠지 아니니까 뭐 이렇게만 듣지 않으시도록 조금이라도 이 제너럴은 분명한 여러분과의 어떤 전파가 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과의 어떤 동시성의 에너지를 갖고 어, 여러분 잠시 끊겼어요. 꼭 이 자리에 있으면 꼭 이렇게 잠깐 맨날 끊기는데 사실 네, 어쨌든 이어나갈게요. 그래서 동시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리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너럴이어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와닿거나 맞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신다면요. 이거는 그저 단순히 어떤 영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제 영상은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1, 2, 3, 4, 5 순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타임라인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은 어떤 연애의 감정에만 되는 어떤 카드도 아니고 어떤 특정 감정에 대한 카드가 아닌 특정 대상이 아닌 자유 대상 선택이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여러분들에게 리딩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나의 생활, 나의 일상에 맞춰서 대입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여러분들 리딩 들어갈게요. 자, 1번 여러분들 카드를 보고 제가 그냥 이렇게 느껴지는 것들 여러분들이 분명히 저와 같이 느끼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죠? 카드 보면 여러분 많이 지쳐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무슨 일이 막 생겼다가 내가 혼자서 너무 많은 생각을 할 것만 같고 둘 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곰돌이 컵 카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요 중에서도 그나마 멀쩡한 카드가 아니냐라고 보실 수는 있겠지만 자 일단 여러분과 이 상대방, 여러분과 상대방의 이제 관계잖아요. 여러분과 상대방의 관계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앞으로 있을까에 대한 것에 조금 안 좋아 보이는 카드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겁을 먼저 먹으실 수 있는데 그러진 않으셔도 되고요. 자, 여러분과 상대방, 여러분이 누군가를 생각했던 간에 그와 그녀 혹은 누군가와 여러분이 조금 어떤 정신적인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상대가 나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거나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되거나 상대방과 조금 어떻게 보면 오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의도하지 않았던 게 이 관계의 포인트예요. 앞으로 이 두 분의 관계에서는 희노애락이 짧은 3개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개월이라고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우리가 타로를 볼 때 이 시점, 정확하게 이 시기적인 부분이 3개월 정도가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 되게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요. 좋은 쪽으로도 많은 생각일 거고 안 좋은 쪽으로도 사실 많은 생각일 거예요. 극과 극의 상대방에 대한 평가가 A와 B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한 상대로 하여금, 한 대상을 하여금 동시에 갖고 있는 감정, 이것 때문에 나 자신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내가 내 자신이 심판을 하고 정의 내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안에서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 객관적으로 정의를 내려야 하는 것이 맞을지, 내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 관계 안에서 어떤 게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맞는지 아닌지를 내가 혼자 생각하다가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남에게 물어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생긴다기보다는 예상했던 일이 생기는 게 맞고요. 그 예상했던 일은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었지만 이러지 않을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했던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겁을 드리는 거 절대 아니고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카드가 해석해 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카드가 나오는 이유는 내가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당신 겁내고 있어? 당신 힘들어해, 불안해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과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면서 발생한 것들인지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탁 터질 이유가 없는데도 내가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한테 마음을 썼다거나 지나치게 정을 줬다거나 지나치게 이 사람을 평가하려고 해서 너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평가를 너무 지나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이렇게 터지는 건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임에도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버리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물어봐야 한다라는 카드의 메시지도 포함이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그렇다고 하여금 나와의 관계에서 완전한 끝? 완전한 이별? 이렇게까지 볼 것 같진 않아요. 두 분이 이 안에 제가 희노애락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희노애락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기쁜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게 조금 더 먼저 발현될 수 있어요. 이 3개월 안에 조금 극적으로 극단적인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상대방을 그냥 차단하거나 끝내거나 오해를 하거나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 불편한 감정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건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자신이 실망하게 될 수도 있고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 관계를 망쳤다고 자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된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근데 이 상처를 내가 밖으로 꺼내지도 못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어떤 관계일 수 있고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관계일 수도 있고 내가 이 관계를 절대 발설해선 안 되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서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관계일 수도 있어요. 남한테 티 안 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나 혼자 이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를 이것저것 생각해 보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라고 나오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하고 이 리딩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나오는 이 리딩이 그 사람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한다면 지금 생각나는 이 리딩에 맞는 그 인물에 대한 관계가 맞습니다. 두 분은요, 싸웠다.
예를 들어 끝났다, 이별했다, 관계가 끝이 났다, 실망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화해한다, 용서한다, 다시 이 사람을 받아들인다, 이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다시 다른 감정을 가지고 연락이 온다.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3개월 안에. 우리 관계 안에 특별한 일이라는 건 내가 예상했던 안 좋은 느낌의 일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이거는 뜬금없는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던 일이고, 그 좀 안 좋은 쪽의 예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싸우게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괜히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평가해서 내가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싫어지면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사소한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조금 실망을 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그로 인해 여러분이 아픈 걸 상대가 알게 되고 상대는 본인이 자책하게 돼요. 나 때문인가? 내가 모든 걸 망친 건가? 근데 그거 말고 그 이외, 그 이후는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에 또다시 새로운 감정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두 분은 확 힘들어서 모든 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 관계가 치닫다가도 갑자기 화해하고 아무렇지 않은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더 좋아지는 관계인 것처럼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라면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라면 두 분의 관계에서 두 분의 관계는 끝나지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거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나더라도 그게 아니면 두 분이 뭐 연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어요. 이 안에서 서로가 조금 힘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시 또 금방 지나가는 일처럼 어차피 한 번쯤은 확 다 무너지고 끝났어야 되는 것 감정처럼 그런 일들이었던 것처럼 다시 새롭게 관계를 만들어가고 서로가 다시 좋은 감정, 새로운 감정,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 이 아픔으로 인해서 완전히 뒤바뀐 새로운 신선한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시 올 수가 있다. 그래서 두 분은 솔직히 그냥 이 3개월 안에 여러분들 이 사람하고 이렇게까지 좀 뭔가 감정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면 여러분이 많이 마음을 쓰는 상대가 맞을 거고 상대도 여러분한테 마음을 쓰고 있는 상대가 맞아요. 근데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오해, 어떤 일들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끝까지 갔다가 다시 좀 오는 약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측면이 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카드가 주는 조언은 유일한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내가 막는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많은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주변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무서워서 혹은 진짜로 이게 문제가 될까봐 문제라는 걸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진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판단을 내가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여러분들이 누군가 믿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 두 사람과의 문제보다 약간 어떤 누군가에게 상담을 해보거나 조언을 구해보거나 가까운 친구든 상관없는데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이 비밀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한테 이야기를 꺼내보는 게 이 관계 안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질 걸 막거나 안 좋아질 걸 덜 안 좋게 좀 적어도 그렇게까지 파국이 되지 않도록 조금은 도와줄 수 있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 거라니까 좀 말을 해보세요. 이거 혼자만 갖고 있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도움을 좀 구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2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은 조금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말을 이 사람한테 듣게 된다거나 좋은 소식을 좀 듣게 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제가 의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선택을 해야 되나 봐요. 이 지금 그냥 카드들의 느낌이요. 상대가 나를 떠나가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뭐 감정적으로 떠나간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진짜 멀리 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상대가 어딘가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출장을 가야 된다거나 여행을 가야 된다거나 집을 이사한다거나 뭔가가 행선지가 옮겨진다거나 내가 좀 나로 인해서 나로부터 상대가 좀 멀리 떠나가야 하는 어떤, 감정은 여러분 곁에 있고 싶은데 상대가 좀 멀리 떠나가야 하는, 그러니까 회사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예를 들면 뭐 여의도에 있었어요. 이 상대가 여의도에 있었는데 갑자기 이전을 한다거나 뭐 보직이 바뀌어가지고 직무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좀 멀리 가야 된다거나 다른 지점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곳, 다른 팀, 회사 자체가 뭐 이전한다거나 여기가 아예 폐업하고 딴 데 간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상대방이 좀 물리적인 거리 자체가 나하고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근데 그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으로 자꾸 카드는 보인단 말이죠. 여러분한텐 되게 이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이 멀리 떨어지는 게 지금 당장은, 이게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제너럴이잖아요.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를 대면서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제너럴이니까. 근데 이 케이스에 진짜 맞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여기서 더 넓게 두루뭉술하게는 말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여러분, 상대와 나와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가 일단 벌어진다. 이 관계 안에서. 상대가 좀 멀리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만약에 진짜 이 거리 자체가 아니라면 내가 상대방하고 예를 들어 뭐 맨날 보는 사이가 아니야. 그럼 사실 뭐 이 사람이 물리적으로 떨어져도 나한테는 타격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예를 들어 공적으로 얽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전화를 해야 됐다거나 만났어야 했다거나 연락을 해서 뭔가를 주고받고 보고하는 어떤 이런 일이었다거나 뭐 수업을 듣는 상황이었다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상대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수업이나 어떤 것들을 캔슬한다거나 잠깐 어떤 자기 개인적인 아픈 뭐 어떤 상처, 힘든 어떤 병가를 낸다거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 관계 안에서는 한 차례 물리적인 떨어짐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가 다시 와요. 다시 오고 여러분과의 관계 자체에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상대가 약간 멀어지는 것 자체, 거리가 약간 멀어지는 것 자체가 더 넓게 봐서는 여러분들에게 되게 좋은 소식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다.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두 분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면 상대가 나와 멀리 떨어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오히려 이 관계의 정리를 위해서라도 좋은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만약에 이게 연인 사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 내 입장에서 좀 대입을 해서 맞는 부분들이 있다면 가져가시면 좋은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과 이분의 어떤 이 관계 안에서는 한 차례 어떤 떨어짐이 보인다. 근데 중요한 건 또다시 붙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완전히 떨어지거나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한 차례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멀리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멀어져야만 하는 이유가 있고, 분명한 어떤, 그게 뭐 단 하루라고 할지라도 어찌됐건, 그러나 다시 상대가 돌아온다, 다시 연락이 온다, 어떤 좋은 소식을 갖고 온다. 상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 때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상대가 잠깐 여러분과 멀어지는 어떤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결과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관계를 이어가는 게 맞나? 아닌 게 맞나? 정리하는 게 맞나? 이 사람 나하고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나 이 사람을 정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인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이 좀 이 관계 자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는 확실해요. 이 관계와 어떤 다른 관계가 있던,
아니면 여러분을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건 이 한 사람만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A냐 B냐 이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들도 함께 옵니다.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어요. 이 관계 안에서는요, 되게 아이러니한 게 나를 실망시키는 것 같다가도 나한테 너무나 좋은 소식을 가져다 주는 관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조금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이 둘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거 없습니다. 제가 이 리딩을 하면서 개인 리딩을 하면서도 그렇고 일단 이 관계 자체가 나에게 득이 되는지 안 좋은지 이 흐름, 시기적인 흐름과 분위기 이건 여러분 우리 일상에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까지 나와 똑같은 친구였고 그러니까 똑같은 친구? 나하고 친구고 얘하고 나하고는 10년, 15년 지기 친구야. 근데 이 서로가 어떤 운기, 기운, 타이밍, 시기적인 어떤 흐름, 이런 운의 흐름 이런 걸로 인해서 이 사람과 내가 되게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운 자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하고 15년, 10년 동안 무난하게 이어지는가 싶은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하고 내가 유독 이 중에 1년은 좀 멀찌감치 연락을 안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연도부터 연락이 많이 이어진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이 사람과의 관계도요. 시기적인 떨어짐, 헤어짐, 약간 거리를 둬야 하는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은 여러분 곁에서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정말 떠났어요. 예를 들어 그냥 뭐 출장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떠났어요. 그렇다 그래도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 떠나서 예를 들어 외롭고 힘들고 우울하고 눈물이 난다고 칩시다. 그건요. 지금 카드가 말해주는 걸로는 여러분에게 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사람이 떨어지던 붙어있던 떨어졌다가 다시 오던 뭐건 간에 이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나 모든 것들이 결국 여러분에게 피해를 끼치는 방향이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이 사람이 주던 간에 이 감정 자체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감정이 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여러분이 갖게 되는 감정 있죠. 이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여러분에게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결국 여러분에게 좋은 쪽인 거예요. 이별했다. 그럼 그 이별해야 하는 시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별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해서 슬플 필요가 없단 거고요. 다시 돌아왔어. 뭐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관계 안에서. 그거 자체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가져가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에서 특별한 이슈란 이 물리적인 떨어짐이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그만큼 마음고생을 하고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분명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 사람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줄 거라고 나와요. 어떤 식으로든. 정말 그냥 진짜 극단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다면 이거 아주 극단적인 예시니까 여러분들 입장에 안 맞으실 거예요. 그냥 예시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듣고 내 상황이라면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누구랑 만나고 있어요. 사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멀리 가야 된대요. 그럼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만났었는데 2주에 한 번씩 만나게 되겠네? 난 일단 너무 슬퍼, 힘들어.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느꼈던 감정 중에 이게 진짜 내 사람인지 아닌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을 확실히 내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나한테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상대방이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이 관계 안에서 조금 편안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그냥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어떤 관계라고 보기에는 두 분이 조금 알던 사이가 조금 있고, 알던 기간도 있고, 기간에 비해서 많은 정을 나눴다든지, 많은 감정들을 나눴었다든지, 그러니까 두 분은 관계 자체가 어찌됐건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써온 분들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이 관계가 오래됐다 아니다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나의 몫이긴 한데, 다 주관적이기는 한데, 여러분들과 상대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봐야 하는 관계란 말이죠. 이 카드가 보여주기로는 앞으로도 본다면 볼 수 있는 관계, 봐야 하는 어떤 관계에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상대방을 조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간 안에 어떤 두 분의 사이에 특별한 이슈가 있을까? 특별한 일이 있나? 어떤 일이 있을까? 이 관계에서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질문을 하는 질문자가 이 관계를 마무리하거나 접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확신이 생겨서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관계를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여요. 여러분이.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근데 상대방은 여러분 말고도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하고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만이 엄청나게 최우선인 사람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도 놓치기 싫고 그 어떤 누구도 놓치기 싫어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관계가 상대방 같은 경우는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가지 모두를 계속 같이 가져가야 되는 상태고,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도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고 유일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또 다른 누군가도 이 사람한테 유일한 희망이란 말이죠. 이 관계 자체를 붙들고 있는 행위가 이 사람한테는 그냥 단순히 그냥 친분 아니면 연애 사랑 이런 걸 그냥 떠나서 이 관계, 여러분과의 관계와 그 어떤 관계,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좀 잡고 놓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되게 힘들면서도 이 관계를 놓지를 못할 거예요. 본인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 조금 약간의 특별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일단은 개인 리딩은 아니니까 제가 이게 맞을 거다라고 확실하게 확언을 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혹시라도 3번 분들 중에 상대방하고 채무 관계, 그러니까 돈 관계로 좀 얽혀 계신 분들이 계신다고 하면 상대방이 나한테 모든 돈을 다 갚거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돈을 빌려줬거나, 상대방이 뭔가 돈 때문에 지금 뭔가 힘들어서 여러분한테도 빌리고 다른 누군가한테도 돈을 빌리고 계속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돈을 갚기보다도 돌려막는 식으로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이 본인이 좋아했던 이 사람들을 돈 때문에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약간 극단적인 예이긴 해요. 이게 딱 하나의 상황만 갖고 볼 수 없으니까. 최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얘기했을 때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 안에서 이 특별한 일이라는 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이 관계가 흘러가거나, 자, 평생에 대한 결과는 아닙니다. 이 리딩이 평생에 대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확신으로 인해서 상대를 내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나 계산적인 생각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많이 참았다고 나오고 있고요. 상대방에게 해줄 만큼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베풀어 줬다고 나오고, 어떻게든 이 관계를 책임지려고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상대방 쪽에선 계속해서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걸. 근데 본인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상황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없어서는 안 되고 그 다른 누구도 없어서는 안 되고, 이 사람이 꼭 양다리다 보다 양다리로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은 다 다를 거니까. 이게 어떻게 대입시키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상황이니까. 그러나 아무리 제너럴이라고 하더라도 3번 분들 같은 경우엔 이 사람에게 여러분과 또 다른 어떤 상황일지 아니면 진짜 사람 2명일지 뭘지는 몰라도 계속해서 상대는 금전적으로 힘들 거다, 그로 인한 여러분에게 부탁을 한다거나 무리한, 아니면 본인이 금전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떤
심적인 부담감 이거를 좀 계속 준다던가 본인이 이 사람은 사실 근데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사람이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알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걸. 근데 앞으로도 그렇고 상대방은 여러분을 실망시킬 일이 조금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본인이 그걸 알아요. 근데 본인은 이 상황을 다시 본인이 마이크가 잠깐 끊겼어요. 이 상황을 본인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이 기간 내에 이 상황 안에 어떤 관계일지 몰라도 여러분과 이 사람 관계 안에서 상대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실망시키고 여러분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음에도 여러분이 너무나 이 상대를 생각한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금전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심적으로도 뭔가 계속 부담을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을 굉장히 계산적인 이 생각 안에서 상식적인 선 안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계, 한도 내 안에서 상대방을 도울 건 돕고 말 건 말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끊어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올 것이다. 끊어낸다기보다는 이 상황이나 관계를 완벽히 좀 정리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가 한계다. 이렇게 좀 말해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그 이상은 나한테 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여러분이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관계 안에서의 어떤 일들이란 상대가 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마음의 짐과 현실적인 짐을 주는 거.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거의 다 좀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어떤 이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섰을 땐 상대방을 계산적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을 조금 실망시킬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그러나 이건 본인이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본인은 그냥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를 내가 망쳤다. 내 잘못이다. 라는 어떤 큰 자책감, 죄책감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를 조금 많이 탓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번 더 사과를 하는 일이 생기거나 미안하다고 하는 일이 생기거나 뭔가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사실 이 관계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건 사실 이전에 끝난 것 같고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완벽하게 정의 내리는 일만 남았어요. 너와 나와의 관계는 여기까지다. 혹은 이제 끝났다. 혹은 나는 너한테 여기까지만 하겠다. 등. 상대방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유지를 해나가는 아직까지는 어떤 계속 좀 아슬아슬한 본인의 상태이지만 계속 뭔가 유지를 해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러분마저 떠나갈 때쯤 여러분이 이제 난 이 관계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어.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야. 내 짐은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안고 떠맡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라고 하고 여러분이 정리를 할 때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을 붙잡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의도하면 의도한 대로 갈까라고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이 진짜 정리를 하는 척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 이 사람이 못 느낄 거고 진짜 이 기간 내에 어떤 두 분의 사이 안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좀 정리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진짜 과감하게 관계를 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여러분이 태도 자체가 바뀌면서 행동이 완벽히 바뀔 거예요. 그때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느낀다는 거죠. 이거 내가 잘못했다. 붙잡아야겠다. 내가 너무 미안했다. 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안다는 겁니다. 잘못을 했다라고 느끼게 하기 전까지는 본인이 잘못을 하는 건지 모르고 살다가 여러분이 막상 곁을 떠나갈 때쯤 이건 본인 잘못 때문에 떠나간다라는 걸 너무나 잘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너 왜 그렇게 알면서도 나한테 피해를 줘? 라고 할 수는 없는 게 본인은 몰라요. 이게 자기가 죄를 지은 거, 잘못을 한 거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진짜 피해를 받는다면 본인이 상처를 받고 본인이 힘들어진다면 그때는 이거 내 잘못이구나 라고 뒤늦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계를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관계 안에서 분명한 건 여러분이 실속을 좀 정확히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껏까지의 관계 흐름과 앞으로의 관계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노력하고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였다면 앞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뿌려놨던 걸 여러분이 거두는 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관계에서 좀 챙길 거, 내가 잃었던 거, 내가 그동안 베풀었던 거, 이것을 조목조목 따지는 날이 곧 올 것 같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은요, 일단 제가 카드를 보고, 이분들은 일단 되게 가까운 분들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있거나 안 만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일단 현재에도 조금 같이 있고 내 바운더리 안에 같이 있는 사람, 생활을 좀 같이 한다거나, 내 생활을 상대가 알고 있다거나 상대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도 내가 좀 잘 알고 있다거나 우리가 그렇다는 거는 결국 자주 연락을 한다는 거겠죠. 뭐 연인 사이도 포함이고 뭐 친구 사이도 포함이고 뭐 지인 사이도 포함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연락하는 횟수가 조금 잦다라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일상 자체를 좀 공유하는 어떤 이런 사이다. 너무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하지 않아도 서로서로가 가까이에서 안부를 물어보고 안부를 묻고 말해주고 이런 것들, 소소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선 상대방과 여러분의 이 시기 내에 여러분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혹시 특별한 일이 있을까? 라고 물어본 것에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온다 라는 느낌을 받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조금 더 진전할 것이다, 직진할 것이고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할 거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관계에서 우리 관계가 여기서 어떻게 되려나? 뭔가 괜찮아, 이 정도로도 난 만족은 하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에게 상대가 확신을 주는 느낌으로 이 관계가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다.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건강해요. 이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물어본 카드에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조금 더 돈독해지고 앞을 향해서 나간다. 미래를 조금 더 바라보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자꾸 이 둘의 관계에 과거나 지금보다 그 미래, 이 두 사람의 앞으로, 그 다음 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어떤 합격 소식,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승진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이 좀 승승장구하고 잘 되거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말해 줄 수도 있고, 이 두 분 사이에서는 여러분도 하는 일이 다 잘 되고요. 이 두 사람 안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되게 시너지 효과를 주는 사이로 발전을 해요. 앞으로 두 분은 지금의 여러분과 이전의 여러분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강해진 이 관계가 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두 분이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 동업을 하시는 일, 만약에 우리 생각지도 못했지만 같이 일을 한다거나 동업을 한다거나 뭐 이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두 분 같은 경우는 연인 쪽이라면 결혼 얘기까지도 직접적으로 나오고 결혼까지도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두 분은 연인이라면 진짜 같이 산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간다거나 뭐 가구를 보러 다닌다거나 집을 보러 다닌다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마음이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연인이라면. 만약에 연인까진 아니야. 근데 우리가 되게 좋아해.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금의 관계, 지금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3번 연락해. 그러면 앞으로는 일주일에 7일 내리 연락한다거나 우리가 한 달에 1번 만났어. 한 달에 2번을 만나게 된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한 번 더, 하나 더, 한 단계 더 이렇게 조금 발전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확실히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마음 표현을 직접적으로 할 겁니다. 간접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좋게 되겠지, 잘 되겠지, 우리 잘 될 거야. 이런 느낌도 아니고, 진짜로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 내가 너한테 갈 거다. 내가 너한테 이런 것들을 약속할 수 있다. 나 이거 너한테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보러 갈게,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말뿐이 아니라 그 더해서 행동까지도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관계에서 제가 조금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동수예요. 이동 에너지, 이동은. 이동이 조금 빈번하게 일어나요. 이동이 좀 잦아요. 그리고 이동을 할 확률이 높고 두 사람이 현재 있는 관계에서 관계 자체가 한 단계 더 발전한다는 건 그 발전이라는 의미 자체로도 어떻게 보면 변화, 이동이죠. 근데 실제로 물리적으로의 이동도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상대가 움직여야 되는 시기이거나 상대가 뭐 회사가 옮겨진다거나 이 집을 이사한다거나 제가 아까 1번 리딩하고도 약간 비슷하지만 그 1번 리딩은 그게 조금 중심이 됐다면 두 분의 사이가 발전되면서 이 상대방의 이동운도 같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두 분의 사이가 먼저 발전하고서 그리고 이 사람의 이동 자체가 여러분과의 관계에는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아요. 4번 분들은. 상대방 같은 경우가 이동의 어떤 에너지가 있어요. 합격의 에너지든 이동의 에너지든 이 사람이 멀리 외국에 나가야 되건 뭔가 약간 상대방 쪽에서 움직여야 되는 흐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나와 그 사람 중에서 이동 에너지가 나한테 좀 더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뭐 제너럴이니까 바뀌어서 나왔을 확률도 없을 순 없겠지만 일단은 이건 바뀌어서 나온다고 하기엔 제가 애초에 상대방 쪽에 리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서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 바뀌어서 들으세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일단 상대방 쪽에서의 들어오는 어떤 이동 에너지가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움직일 수 있겠으나 상대방 쪽에서의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하고 이동을 하는 흐름. 그래서 두 사람이 진짜 같이 이동하거나 상대방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같이 이동하거나 자 예를 들어 예시입니다. 예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연애를 하고 있어. 근데 상대가 발령을 받았어요. 외국으로. 그럼 나는 상대가 같이 할 거기 때문에 미래도 같이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나도 움직여야 돼요. 나도 집을 이사 가야 돼요. 외국으로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상황. 약간 이런 느낌. 우리 둘이 같이 살고 있어. 근데 내 직업이 뭐 프리랜서여서 나 어디서도 일할 수 있어. 근데 상대가 발령을 받았어요.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돼. 그쪽 있는 회사 쪽으로 가서 자기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나도 같이 따라간다거나 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공부를 해야 돼서 외국을 가야 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뭔가 상대방과 내 사이에서는 분명한 발전도 있지만 더불어서 이동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를 두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사실 맞지 않을 수가 있기는 한데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은 여러분에게 애인이 생긴다면 상대가 갑자기 여러분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연락을 하게 되는 약간 이런 느낌도 포함은 되겠어요. 굳이 본다면. 여러분에겐 이미 애인이 있고 상대방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마음이 돌아서서 더 많이 기울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여러분에게 직진하는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애초에 제가 멀리 떨어진 관계는 보지 말아 달라라고 이 4번 리딩에선 그랬어요. 좀 뭔가 이 관계가 좀 사랑 약간 어떤 좀 행복한 어떤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멀리 완전히
뭐 머나먼 사람을 가지고 여기 대입시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으나 여러분에게 하여간 이 사람이 다가오는 건 확실해요. 여러분만 이 사람을 내치거나 밀어내거나 뭐 내가 뭐 번호를 바꿔버리고 헤어지는데 이 사람이 다가올 순 없잖아요. 어떤 환경이 좀 마련되어진다면 환경은 그대로라면 상대는 나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거, 표현을 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두 분의 사이는 조금 더 돈독해진다는 거, 그리고 이 돈독해지는 관계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우리의 관계의 약속, 행동, 여기까지도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에 더해져서 행동, 약속, 계획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의 발전까지 있다. 라는 겁니다. 썸 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히 이 안에 두 분의 관계는 고백, 상대의 고백, 내가 이 상대를 받아주고 같이 연인 사이까지도 발전하는 이렇게까지도 갈 수가 있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5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들으실지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과 상대방에게 이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어떤 특별한 이슈? 일들이 생길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특별하거나 예상치도 못한 어떤 이슈나 일이 생긴다거나 뭔가가 벌어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서로의 일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가까워지지도, 너무 멀어지지도 않는 지금과 같은 관계를 유지할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두 분이 사실 뭐, 모르죠. 두 분이 만나고 있는 사이를 생각하셨을지, 연인 사이라면 연인 사이가 그대로 유지되지만 맨날 또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조금 싸우고 나머지 잘 봤다고 칩시다. 똑같은 거예요,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조금 싸우고 나머지 6일이 평화로운 거죠. 너가 만나러 오고 내가 만나러 가고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런 비슷하게.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좀 별로 연락은 가끔 하지만 많이 만나고 있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쭉 가는 겁니다. 연락은 많이 안 하지만, 연락은 가끔 하지만 만나고 있지는 않은 사이로. 그러나 서로가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 거는 확실해요. 이 관계가. 두 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관계예요. 엄청 극적으로 서로의 감정에 좀 관여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정적인 관계였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떤 순간에는, 어떠한 날에는. 그러나 지금은 많이 안정기를 찾았어요. 이 관계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관계는요. 딱 하나 빼고 다 해당해요. 우리가 지금 막 감정적으로 막 너무 설레이고 너무 좋고 막 이제 막 시작하느라 불타오르고 얘도 나도 막 아니면 우리 둘이 너무 안 좋고 이런 극단적으로 지금 감정이 얽히고 설킨 관계가 아니라면 다 해당하는 관계예요. 왜? 다만 이런 관계는 아닌 거예요. 왜냐? 두 분 다 각자의 관계에서 안정감을 찾고 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정감이 있는 관계로 도달하기까지 그 전에 굉장히 많은 파도, 진짜 말 그대로 저 파도, 많은 풍파를 거친 관계일 것이다. 누구 한 사람과 누구 한 사람이 싸우는 관계가 꼭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관계 안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분들이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너무나 잘 아는 분들이고 이 관계를 어느 정도 선에서 좀 멀리 지켜봐야지만 이 관계가 확실하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감각도 이 두 분은 알아요. 그러니까 관계의 균형 감각을 이루시는 분들끼리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제가 방금 생각해낸 말인데 되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관계의 균형 감각을 잘 잡으시는 분들. 근데 이 균형 감각은 원래 서로가 그런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수많은 날들 동안 두 분이
붙어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얻어낸 서로의 데이터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예민하겠구나. 저 사람이 저때 이러면 좀 멀어지겠구나. 좀 너무 좀 즉흥적으로 이렇게 충동적으로 다가가고 연락하면 이 사람이 나 좀 싫어하겠구나. 아, 이 사람은 이럴 때 좀 냅두는 게 계속 말 시키지 않는 게 오히려 싸움으로 번지지 않는 길이야. 라던가.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너무 좋았어. 근데 이 다음날 계속 연락하는 것보다는 조금 냅두는 게 좋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파악해야 우리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는 분들이라는 거고, 그게 한동안 계속 지켜져 나가고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분들 같은 경우는요. 두 분 관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두 분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관계로 보이지 않고 이 시기 내에 3개월이라는 시기 내에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잘 되는 걸로 보여져요. 각자의 자리에서. 상대나 여러분이나 되게 안정적인 관계거든요. 두 분이 안정적인 관계고 서로 만약에 떨어져 있어요. 저는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누군가를 대입했어요 라고 한다면 계속 지금처럼 떨어져 있을 가능성은 높아요. 누구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오는 관계, 내가 다가가는 관계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이 사람한테 다가갈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이런 관계 아니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페이스를 지키고 상대도 상대방대로 이렇게 가는 관계이고요. 상대방이나 나나 지나치게 이 선을 넘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해봤기 때문이에요. 선을 넘어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고 서로가 잘 되고 있는 이 시점에 굳이 우리가 둘이 얽혀서 서로 잃을 게 많아진다면 그것만한 손해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되는 곳에서 잘 되기를 빌어주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에 뭐 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 연인 사이라면 우리 둘이 서로의 각자 자리에서 일하고 이러는 거 뭐 다 이해하면서 뭐 이어나가는 그런 관계로 가시는 거지만 일은 두 분 다 잘 되실 거예요. 뭐 서로 조금 더 잘 되느냐, 욕심이 나느냐, 뭐 요런 느낌으로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은 두 분 다 잘 되실 거고, 완전히 안정적인 어떤 능력, 이 시점에 있는 이 누군가와 내가 안정을 꿈꾸고 있고, 이만큼을 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 경험치 이런 능력들을 쌓아 올라가고 있고 아직은 조금 모자라 이 관계에서 뭔가가 좀 모자라 내가 더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양쪽이 이 관계가 사실 사랑도 사랑인데 안정감이 있는 관계가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두 분 다 약간 어떤 경쟁 구도로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어떤 경쟁이냐면 선의의 경쟁 약간 이런. 그러니까 연인 관계라 그래도 여러분 연인 관계 안에 경쟁 구도 있는 거 아시죠? 내가 너보다 더 능력 있을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나갈 거야. 내가 너한테 절대 이런 걸로 약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너가 잘 됐어? 그럼 나도 이거 해서 나도 승진해야지. 막 약간 이런. 너가 더 잘 벌어? 막 약간 이런 약간 경쟁 구도가 있기도 하죠. 사람 관계에도. 여러분이나 이 사람이나 선의의 경쟁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두 분 다. 돈에 관한 이야기, 어떤 능력적인 이야기, 이런 부분에서 이 관계는 선의의 경쟁, 그리고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나의 어떤 경험, 경력, 상대의 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등비등한 이런 느낌으로다가 서로를 응원하면서도 질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으로써 서로 보여주기를 해야 하는 이런 어떤 상황들은 생길 수가 있을 것처럼 보여져요. 두 분이 도대체 어떤 관계인진 몰라도 이 관계 안에서 우리 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지만 나는 너한테 질 수 없고 이 사람도 나한테 질 마음이 없다. 똑같이 열심히 잘 살고 멋지게 살아보면서 서로가 끝까지 이 감정을 유지하는 사이로. 근데 두 분은 그게 있어요.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한 약간 불안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더 잘 돼야지 하는 건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선 내가 잘 돼야 너한테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나이가 많은데 혹은 내가 너보다 그래도 더 많이 경험이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쳐.
나이랑 상관없이 나도 내가 스스로 독립적이고 능력이 있어야 너하고의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고 알아. 나도 그래서 내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볼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두 분의 관계가. 이건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다 상관없습니다. 오늘 리딩에 대한 대상 선택은요. 그러나 두 분의 관계 안에서는요. 서로가 서로를 경쟁자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경쟁을 한다기엔 계급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근데 경쟁이라기보다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시너지를 얻는 롤모델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써 나도 더 잘해봐야겠다. 더 잘 돼야 돼. 이걸로 모자라.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다만 그런 느낌이 서로에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서로가 더 서로의 일에 대해서 진짜 긍정적인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그 확장하는 에너지, 결과를 수확하는 에너지, 달려갈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같이 주고 있고 그 안에서 두 분은 계속 연결된다고 나온다 이 말입니다. 회사 내에 누군가를 선택하셨다면 뭐 어떤 프로젝트는 뭐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연인 관계나 어떤 다른 관계를 생각하셨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되어 줄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관계일 거예요. 두 분 다 약한 소리 하는 걸 되게 안 좋아하고 그러길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마음을 알아서 이 부분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할 때 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될 수가 있어요. 진심으로. 이 관계 안은 더 좋을 거예요. 더 두 분은 서로 관계도 관계지만 서로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이렇게 꾸준히 잘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 5번 리딩의 풀이입니다. 그러면 5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